네,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상상인입니다. 상상인은 1989년 설립돼서 200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. 주요 사업은 정보통신업, 금융업, 조선기자재업, 전산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. 정보통신사업 부문은 네트워크 설계, 장비 공급 및 설치, 유지 보수를 제공하고 금융사업 부문은 저축은행업 및 금융투자업이 주 사업이며 조선기자재업은 선박설비와 기자재를 제조 및 판매합니다. 매출 포지션은 정보통신 9.6%, 조선 7.5%, 금융 81.1%, 전산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됩니다. 실적도 한번 살펴볼게요.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5,690억 원, 영업이익 1,321억 원, 당기순이익 1,059억 원을 기록했는데요.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.2%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0.5%, 당기순이익은 64.7% 증가하면서 견고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네, 이렇게 상상인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. 대표님, 어떤 공시 볼까요? 네, 상상인 바로 어제였습니다. 소송 등의 제기, 신청, 경영권, 분쟁 소식을 좀 전해왔는데 공시를 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송 등의 제기 신청입니다. 소송을 누군가 좀 신청했을 때, 즉 회사 측은 소송을 좀 제기당한 상태가 되겠는데 경영권 분쟁의 소송입니다. 사건의 명칭은 의안, 상정, 가처분. 주주총회에서 우리가 원하는 안건을 올려주세요. 안건을 상정해 주세요라고 법원의 허락을 구하는 신청이 되겠습니다. 원고는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31명입니다. 신청 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신청인은 2022년도 3월 개최 예정인 2021년도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. 피신청인은 위 정기주주총회 2주간 전에 주주들에게 기재 의안을 소집 통지 또는 이에 가름하는 공고를 해야 한다. 신청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. 별지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1호 의안은요. 제33기 즉 그러니까 2021년도 이 재무제표를 좀 승인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. 1-1호 의안 잉여금 처분 계산서 승인의 건 그리고 이익배당 및 이익 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승인한 건 보통주의 현금 배당을 450원으로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고요. 2호 의안입니다. 감사 선임의 건 감사 후보자 김규식 그리고 사회이사 선임의 건 사회이사 후보자 김형균 그리고 감사위원 후보자 김규식 선임의 건과 제5호 의안 자기 주식 취득 건 취득의 예정 주식수는 200만 주를 취득해 줄 것을 상정해 달라라고 좀 요청하는 건데 네. 정기 주주총회, 즉 주주총회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안건이에요. 자기 주식의 취득은 3% 미만의 주식. 이게 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자사주 취득 요건이 좀 있는데 네네.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자기 주식 취득 요건을 200만 주라고 봤을 때는 지금 대규모 해당 요건에서 주주총회에 어떤 승인을 좀 구해야 되는 요소가 좀 있고 지금 요번에 신청인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31인이 재무제표 승인 그리고 감사 그리고 사회이사 후보자를 선임해 달라 그리고 네. 배당 450원 주고 자사주 200만 주를 취득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공식 요청을 한 소송이 좀 되겠습니다. 네, 이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 주식회사 외 31명이 상상인의 의안 상정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는 공시 살펴봤습니다. 이 차 파트너스사는 저희가 지난 토비스 편에서도 사실 등장을 했었잖아요. 그렇죠. 네, 이렇게 좀 회사에 공격적인 주주 제안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? 일단은 지금 이 토비스 측에서도 토비스 공시도 잠깐 좀 보도록 하죠. 그럴까요? 제가 지금 이 뭐 한 거 연간 공시가 좀 되겠으니까 네. 하나를 좀 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새 창을 새 창을 좀 열어서요. 자, 전자공시를 보겠습니다. 공시 뭐 찾아가는 건 이렇게 간단합니다. 쉽네요. 자꾸 뭐 네이버에서 뭐 찾는데 전자공시 치시고요. 종목명을 이렇게 치면은 최근 공시가 딱 나오는데 그렇죠. 최근에 이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이 토비스를 상대로 주주 명부를 열람하도록 해주세요. 주주 명부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신청도 좀 했었고요. 그리고 네. 2월 22일은 독일한 사건이었죠.
의안상정가처분 우리가 원하는 안건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해 주세요라고 좀 요청을 했는데 3월 7일이었으니까 바로 어제였습니다. 토비스도 소송 등의 판결 결정이 있었네요.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에 대해서 판결을 해준 겁니다.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동안 업무 시간 안에서 채무자 본점 그리고 채권자들 또는 대리인에게 주주명부를 열람해 주던가 네. 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. 만약에 위반을 하게 되면 하루당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해라.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요. 소송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라고 좀 밝혔는데 회사가 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내용을 좀 보니까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에 대한 어떤 고유 안건에 대해서는 네. 사실상 이거를 법원에서 기각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어요. 정당한 주주의 권리, 즉 진성주주라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네. 이 주주의 권리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 정식적으로 정상적인 이 의결권, 표대결을 통해서 안건을 좀 다퉈라. 네. 이게 이제 법원의 기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건 승인이 좀 됐는데 토비스에도 사실상 이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사가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좀 냈었고요. 그렇죠. 자, 이에 따라서 상상인의 경우에도 지금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으로부터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이 좀 제기가 됐는데 네. 최근에 이 차파트너스 자산운용의 행보가 이 주주 행동주의를 좀 실현하는 어떤 움직임인데 이 소액 주주들의 어떤 의결권 규합을 통해서 이 회사 측 최대 주주 또는 이 경영권자로 하여금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해 줄 것을 좀 요청하게 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확대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해서 주주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. 네, 이 주주 행동주의를 실현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상상인의 유준원 대표이사가 회사 주식을 또 장내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. 이거는 좀 향후 사업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? 네, 지금 2월 28일 날 지분 공시를 잠깐 보더라도 현재 31.97%의 지분율이 31.98%, 한 1.27%의 어떤 주가의 어떤 변동폭이 좀 있었는데 네. 보고자의 장내 매수, 주식담보대출 만기의 연장, 현재 대표이사 및 최대 주주인 유준원 회장이 사실상 장내 매수를 통해서 나와 있죠. 변동 방법은 장내 매수입니다. 장내 매수를 통해서 회사의 어떤 지분 가치의 어떤 자신감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대목인데 이 지분율이 사실상 많고 적고를 좀 떠나서 네네. 이 경영권자의 이 장내 이 주식 취득은 사실상 좀 호재로 좀 작용되는 인식이 있습니다. 그렇죠. 만약에 우리가 반대로 회사의 이 최대 주주 또는 이 경영권자가 주가의 어떤 고점에서 매각을 했을 때 최근에 카카오 그룹주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. 네. 고점 매도 논란 이후에 고점에서 경영권자가 지분을 매각하면 이게 꼭지다라는 어떤 신호로 좀 받아들이는. 그래서 주가 좀 단기에 급락하는 좀 요소가 있었는데 반대로 최대 주주 또는 이 주요 경영권자들이 회사의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을 좀 취득하는 어떤 행보는 저가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일종의 네. 좀 액션으로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. 네, 저가 메리트로 해석을 해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사실 상상인이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주총에서 이제 차파트너스 운용이 제기한 별도의 의안이 통과되면 주가의 저평가 요인을 좀 해소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거든요.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배당의 금액 확대를 좀 요구했었죠. 450원에 좀 배당 확대 요구를 했는데 네. 지금 이 공시를 보기 전에 잠깐 좀 볼 거면 지금 2021년도 실적 공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회사는 지금 1,321억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. 40.5%가 좀 증가된 수치고 당기순이익은 1,059억, 64.7%가 좀 증가했는데 사측은 금융사업 부분의 외형 성장에 따른 이익 규모가 확대됐다라고 좀 밝혔죠. 전체적으로 1,059억 원 중에 배당 성향, 즉 배당 비율을 결정해서 이 부분을 주주들에게 좀 풀어야 되는데 네. 2월 4일에 현물 배당 결정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좀 미흡하다는 거죠. 지금 시가 배당금 총액은요
54억 7,242만 7,600원. 시가 배당률 기준에 한 1.2% 정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네네. 회사는 천억 원에 좀 육박한 이익을 냈는데 이익 금액에 대비해서는 배당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. 자, 그렇기 때문에 주주 행동주의를 싫어하는 이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이 주주 규합을 통해서 회사에 좀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의도가 맞다. 그리고 회사에 축적된 이 회사의 이 순익 자금을 통해서 자기 주식을 만약에 장내에서 매수를 한다면 네. 그만큼 유통 주식수가 좀 감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기에 주가가 좀 부양되는 효과가 좀 있고요. 두 번째,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는 효과가 다소 있기 때문에 회사에 소위 말하는 좀 생떼를 좀 부리는 거죠. 이익 많이 냈는데 우리 투자자들한테 좀 많이 좀 해줘. 네. 이렇게 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건 상정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. 아마 받아는 줄 겁니다. 그렇지만 이 감사 및 이사의 어떤 선임 안건까지를 좀 가져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. 그렇지만 회사 측이 이 투자자들, 즉 주주의 어떤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는 관점이라면 배당 금액의 좀 조정 또는 주주 가치 환원을 위한 어떤 재고 방안이 좀 나오지 않을까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럼 끝으로 상상인의 전망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 주세요. 네, 지금 상상인 오늘 종가 기준 1.8% 지금 하락한 9,380원인데 최근에 이 금융사업 부분의 어떤 성장 기조가 사실상 주가의 어떤 우상향 기조를 좀 유지했다는 거죠. 네. 일본 기준의 저가 형태에 있었던 이 저가 구간에 보여지는 주식은 6,400원 구간이었는데 최근에 1,700원까지 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이 상승 기조를 좀 본다면 과거 지표에 봤을 때는 오히려 많이 하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왜냐하면 오너 리스크가 사실 있었습니다. 과거에 이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된 그리고 라임 사태에서 네. 촉발된 어떤 이 사태가 사실은 상상인 그룹 관련된 이슈로 좀 번지면서 지금 물론 이제 법적 소송이 좀 진행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사실상 이 악재가 좀 반영된 효과는 좀 있었는데 상생인의 경우에 견고한 이 금융사업의 어떤 순익 실적 상세의 어떤 이 방침에 따라서 실적은 그래도 2021년도에 좀 더 2022년도에는 좀 더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. 기존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.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이 우리가 대규모 자금이 증시에 많이 유입이 됐다는 거죠. 네. 최근에 안전 자산으로 부의 이동이 시작됐다는 이 관점에서는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면 자금이 더욱더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불확실성에서 이 자금을 증권 시장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약정된 이자를 주고 수익권이 좀 보장될 수 있는 어떤 이 자금으로 이동할 수 있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이 이 침체되거나 이 증권 시장이 좀 더 불안정한 어떤 장세에서는 상대적인 어떤 이 저축은행 시장의 수익 개선 또는 성장의 어떤 관점에 봤을 때 매수하기 좋은 어떤 시그널을 좀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전 이렇게 봅니다.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도래가 된다는 것은 8,000원에서 8,700원 구간, 8,000원에서 8,7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10%의 분할 매수 의견 네. 제시해드리고요. 단기 가능한 시점에서도 지금 낙폭 회복 부분인데 지금 단기에 뭐 이 경영권 분쟁이 부각됐으니까 지분 경쟁으로 올라갈 것이다. 자,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. 자, 그렇기 때문에 단기 하회 구간 그리고 주주 가치 제고의 확대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다면 8,700원, 8,700원에서 9,200원, 8,700원에서 9,200원 구간은 포트 비중 5%의 추가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상상인 2022년도에는 사업 실적이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매수하기 좋은 구간 8,000원에서 8,700원, 포트 비중 10%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. 그리고 8,700원에서 9,200원까지도 포트 비중 5%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.